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라. 여보 그만 가게 접자. 와, 저도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자영업자 중에 취약차주가 있습니다. 취약차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 대출자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은행을 한 곳이 아니라 다중채무자니까 세 곳 이상에서 빌려야 돼요. 1금융권에 빌리고 2금융권에 빌리고 카드 쓰고 이러면 다중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저소득 저신용자 대출자들이 빌린 대출 금액 이거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2025년 1분기가 추정을 해보니까 130조 7천억 원이에요. 예, 그만큼 취약자주 연체율이 12.24% 최고니까. 2013년 2분기 13.53% 이후로 12년 만에 최고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은 여러분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지를 정확히 나타내 줍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줄줄이 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돈 퍼줄 때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2021년 그죠? 4.32%, 2022년 5.40%. 이때는 재난지원금이니 손실보상금이니 퍼줬으니까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 나빠지잖아요. 이러니 말입니다. 가게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버틴단 말 나오죠. 당연히 나올 거예요. 당연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취약자주의 대출 연체율이 12.24%라는 건 여러분 줄줄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자영업자 빚 탕감해 준다고 했잖아요. 탕감해 주는 전체 금액이 20조가 조금 넘어요. 20조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실제 취약자주의 대출 잔액을 보세요. 130조 7천억 원입니다. 빚 탕감해 준다고 이게 자영업자들의 경기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더 어려워질 가능성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돈 풀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의 7대 상권의 공실률입니다. 서울 7대 상권이면 잘 나가는 상권을 말하거든요. 서울 7대 상권의 공실률 평균은 15.1%예요. 가로수길은 41.6%입니다. 야, 이 정도면 여러분 10개 중에 4개는 비어있다는 거잖아요. 10개 중에 4개.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로수길은. 심각하죠. 강남도 18.9%입니다. 10개 중에 2개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2개가. 청담도 15.7%, 이태원도 10.8%고요. 홍대 10%, 명동이 5.2%입니다. 명동도 생각했던 것보다 공실률이 커요. 성수동은 3.4%니까 뭐 이 정도는 자연공실률 정도 될 겁니다. 보통 3%에 4% 사이가 자연공실률이라고 하거든요. 자연공실률이 뭐냐? 예, 내가 가게를 얻어서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장사를 시작하는 그 사이가 공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이가. 그게 자연공실률이거든요. 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나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 사이가 자연공실이, 예, 공실이 된다는 거 그 정도인데 지금 좋지 않죠. 대표적인 상권이 가로수길, 강남, 청담 안 좋아요. 이태원은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10.18%니까 나쁘죠. 홍대도 좋다고 하지만 10%니까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영업자들은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요 여러분 돈 뿌려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돈 뿌려서 경제를 좋게 하려면 아마 초등학생이 대통령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복잡 미묘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제일 좋은 게 저도 자영업을 국밥집을 3년을 해봤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2016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제가 국밥집을 운영을 했거든. 실제 운영한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시작을 가게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게는 계속 운영비를 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결국 고용을 쉽게 해야 돼요. 사람을 쉽게 뽑아야 돼요. 알바를 쉽게 뽑던 직원을 쉽게 뽑던 쉽게 뽑아야 돼요. 그리고 물건 가격이 싸야 돼요. 물건 가격이 싸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금도 낮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 쓰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이 넘어가는데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12,000원, 13,000원, 14,000원 줘도 안 오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주휴수당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최저임금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 52시간 하고 나니까 저녁 손님이 없어요. 옛날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저녁 손님이 저녁 매출이 남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는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 뭐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을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월급이 적어졌으니까 일을 더 해야 돼. 일을. 뭐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까지 없앤 삶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다가 물건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물건값 오르는 거 장보러 한번 가면 뒤집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으실걸요? 장보러 가면 뒤집어지는 것은. 그러다가 세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금 적다 하지만 세금 내보면 압니다. 내보면 진짜 중산층 세금은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 장사가 안 되는 것은 그만큼 당연한 거죠. 저는 경제를 살리려면 이것들을 다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계속해서 지금처럼 퍼주잖아요. 퍼주면 그때는 좋아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부채 쌓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영업자 부채 2025년 1분기 나왔거든요. 1067조 3천억 원이에요. 전년보다 덜 늘어나긴 했어요. 1.1% 늘어났으니까. 작년 말 대비. 그러나 여러분 돈 뿌릴 때 부채가 얼마인지 늘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2019년까지 볼 거 없습니다. 2013년부터 보면 돼요. 2018년부터.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이때 많이 올렸잖아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7%. 그리고 2020년에 17.3%. 803조 5천억 원. 2021년에도 13.1% 늘어났어요. 909조 2천억 원. 2022년 1,000조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뿌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 뿌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구조적인 개혁을 할 것인가 이거 한번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영업자들 지금은 좋아요. 돈 뿌려서 조금은 좋을지 모르나 그다음부터는 또 박살 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그 정도로 제가 봐서는 심각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여러분 시장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워진다. 저는 돈 뿌려서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그 말씀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결국이요.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되고 남는 장사를 하려고 하면요. 가장 중요한 게 제도 개선이에요. 지금처럼 인건비가 오르고 주 52시간 적용되고요. 여기에 뭐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고 자영업자면 죽어나요. 사업하는 사람 못 해먹겠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모두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발 달나라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현실의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강요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진짜 끝장납니다. 저는 그 말이 앞으로 틀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